안녕하세요. 저는 입양아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으러 고국으로 왔었고, 드디어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그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가을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운하를 따라 늘어선 가로수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크 판데르 베르우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40살의 건축가이자 네덜란드에서 손꼽히는 설계회사의 파트너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가진 누가 봐도 완벽한 삶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과 한글로 적힌 출생 증명서가 들어 있었지요. 사진 속 아기의 손목에는 작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거기에는 이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또 그거 보고 있어? 아내 소피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 요즘 자꾸 생각이 나서. 마크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양부모님은 그가 12살이 되던 해 조심스럽게 진실을 말해주었지요. 그가 1985년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왔다는 것을 생후 6개월에 입양되었다는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늘 말씀하셨잖아. 당신 친부모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알아. 하지만 소피,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해. 내가 왜 버려졌는지가 아니라 그분들이 얼마나 아팠을지가 궁금한 거야. 양부모 한스와 리자는 마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주었고 건축가의 꿈을 응원해 주었지요. 그럼에도 마크의 가슴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외모에서 느껴지는 낯설. 자신과 닮은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확신. 2024년 어느 날 마크는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겠다고. 양부모님은 여든이 넘은 나이였고 그들이 살아계실 때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었지요. 한국에 가려고 해. 입양 기록을 추적해 볼 거야. 얼마나 걸릴지 몰라, 마크. 벌써 40년 전 일이야. 알아. 하지만 시도라도 해봐야겠어. 그날 밤 마크는 오랫동안 그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지요. 그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글씨에서 누군가의 떨리는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당신을 찾으러 갑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컴퓨터를 켜고 서울행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39년 만의 귀향.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 하는 진짜 집으로의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부모님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 리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크,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진실을 발견하든 넌 우리의 아들이야. 영원히. 알아요, 엄마. 부모님이 제게 준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요. 또한 그게 제가 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틀 후 마크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그 시간은 39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마크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들, 자신과 닮은 얼굴들. 39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소수자가 아닌 곳에 서 있었습니다. 택시 타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로 대화하며 마크는 미리 예약한 서울 시내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지요. DNA에 새겨진 기억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마크는 입양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국 전 이미 여러 번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답변은 늘 조심스러웠지요. 판데르 베르우 씨,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대는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마크는 강남구의 한 빌딩을 찾았습니다. 동방사회복지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1985년 자신을 네덜란드로 보낸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미영입니다. 중년의 여성이 다정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입양아 찾기를 도와온 상담사였습니다. 저희가 가진 기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1980년대는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김미영은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마크의 손이 떨렸지요. 이준호. 1985년 3월 15일생. 생후 6개월에 이곳에 맡겨졌다고 되어 있네요. 친모에 대한 정보는요? 이름만 있습니다. 이영숙. 당시 22살. 주소는 미상이에요. 마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지요. 이름 하나. 39년 전에 주소 없는 이름. 더 찾을 방법은 없나요? 김미영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엔 미혼모들이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회적 낙인이 심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KBS에서 하는 생방송 심야 토론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아니, 지금은 엄마 찾아 산만리로 바뀌었나? 실종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 말씀이시죠? 네. 입양아 사연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방송의 힘은 대단해요. 전국에 방영되니까요. 마크는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수백만 명에게 공개하는 일이기도 했지요. 그날 저녁 마크는 호텔 방에서 소피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단서는 이름뿐이야. 이영숙? 39년 전 22살이었던 여자. TV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 어때? 나도 그 생각을 했어. 하지만 무섭기도 해. 만약 그녀가 나를 찾고 싶지 않다면? 만약 그녀에게 이미 다른 가족이 있다면? 마크, 당신은 거기까지 갔잖아. 이제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마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KBS 본관을 찾아갔습니다. 제작진과의 인터뷰는 3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의 이야기, 양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찾고 싶은 친어머니 이야기. 2주 후에 방송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39년을 기다렸는걸요. 하지만 그날 밤 마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 자신을 낳아준 여자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도 지금 저 불빛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엄마, 당신은 저를 기억하시나요? 마크는 그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진 뒷면의 한글을 번역 앱에 입력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미안해. 제발 행복하렴. 마크는 그 순간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송 당일 마크는 분장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의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동안 그의 손은 계속 떨렸지요. 긴장되시죠? 괜찮아요. 진행자 선생님이 잘 이끌어 주실 거예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수십 개의 조명과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객석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요. 입양아를 찾는 부모들, 부모를 찾는 입양인들. 모두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오신 마크 판데르 베르흐 씨. 한국 이름은 이준호. 1985년 생후 6개월에 입양되어 지금은 성공한 건축가로 살고 계시죠. 화면에 마크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사무실, 가족 사진, 그리고 그 낡은 아기 사진. 마크 씨, 39년 만에 한국을 찾으신 이유가 뭔가요? 마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통역사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원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부모님은 제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사랑, 교육, 기회. 하지만 친어머니도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이요. 그리고 저를 더 나은 삶으로 보내주셨죠.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는 건 이름뿐입니다. 이영숙. 1985년 당시 22살. 어머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어요. 이제 저는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마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닮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제작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반응이 뜨거울 거예요. 하지만 마크는 덤덤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지요. 방송국에는 시청자 제보를 받는 한라인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마크에게 제작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크 씨, 제보 전화가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요? 지금까지 47통이요. 다들 이영숙이라는 이름을 아신다거나 비슷한 사연을 들었다고 하시네요. 마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상담사는 조심스러웠지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착오일 수 있어요. 이영숙이라는 이름이 그 세대에선 흔한 편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마크는 제작진과 함께 제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이영숙 씨, 부산의 이영숙 씨, 인천의 이영숙 씨. 하지만 모두 해당되지 않았지요. 나이가 맞지 않거나 아이를 입양 보낸 적이 없거나. 마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열흘째, 25번째 제보를 확인하던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김미영이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바로 그때 제작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PD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지요. 마크 씨, 지금 당장 방송국으로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한 여성분이 직접 방송국에 오셨어요. 자신이 이준호의 어머니라고 하시는데요. 마크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서두르세요. 그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마크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여의도로 향하는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지요. 정말 엄마일까? 아니면 또 다른 착오일까?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39년을 기다린 순간이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로비에 도착한 마크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층 상담실. PD가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크 씨, 진정하세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그분이 정말, 정말 제 어머니신가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과 일치해요. 그리고 PD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보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마크의 손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흘렀지요. 문을 열자 창가를 등지고 앉아있는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왜소한 체구,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 어머니? 그 여성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인.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준호니? 그 순간 마크는 알아버렸습니다. 자신의 눈, 자신의 코, 자신의 인매. 모두 그 여인에게서 온 것임을. 엄마. 마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9년간 쌓아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지요. 여인 이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마크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지요.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구나. 둘은 한참을 그렇게 울기만 했습니다. 통역사조차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통역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통역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한 거였어요. 영숙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했지요. 네덜란드 입양에 관한 기사들. 그리고 39년 전 마크를 입양 보내던 날의 메모. 1985년 9월 20일. 오늘 준호를 보냈다. 제발 좋은 곳으로 가기를. 마크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년 자신의 생일마다 적힌 짧은 글들이 있었지요. 1990년 3월 15일. 준호가 5살이 되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까? 1995년 3월 15일. 10살.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겠지. 2010년 3월 15일. 25. 대학을 졸업했을까? 행복하기를. 매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영숙은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방송을
못 볼 뻔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작은 시골에 살거든요. TV도 잘 안 봐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웃집 아주머니가 같이 보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화면에 준호가 나왔을 때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내 아들이라는 걸. 준호 아버지와 똑같은 눈이었으니까. 제 아버지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와 나는 대학생이었어. 1984년 우린 죽도록 사랑했었단다. 절절한 사랑을 했었지. 하지만 양가에서 결혼을 반대했어. 그는 재벌집 아들, 나는 가난한 공장 노동자의 딸이었으니까.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어. 그의 부모가 정해준 결혼이었어. 마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너를 낳고 6개월을 혼자 키웠어. 공장 기숙사 작은 방에서. 하지만 더 이상은 키울 수 없었어. 공장 기숙사는 아기를 키울 환경이 아니었어.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먹일 수도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었으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폭지의 얘기를 하더구나. 그래서 찾아갔더니 입양기관 상담사가 말하길 네덜란드에 좋은 가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너에게 좋은 미래를 줄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엄마, 그만하세요. 마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옳은 선택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아내 소피, 딸 안나, 아들 루카스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 한스와 리자예요. 영숙은 사진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그 후로는 어떻게 사셨어요? 영숙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어. 못했다고 해야 하나. 너를 보낸 후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혼자 살고 있어. 다른 가족은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연락을 끊었어.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니 마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39년 동안 혼자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았던 것이지요. 엄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밖에서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을 더 이야기했지요. 잃어버린 39년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재회 후 일주일, 마크는 영숙이 사는 경기도 양평의 작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단칸방, 낡은 가구들. 하지만 벽면 가득 붙어 있는 것은 네덜란드 풍경 사진들이었지요. 매년 인터넷으로 암스테르담 사진을 찾아서 프린트했어. 내가 그곳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는 39년 동안 자신이 숨쉬는 공기라도 느끼고 싶었던 것이지요. 엄마, 저랑 함께 가시는 거 어때요? 네덜란드로. 영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제 가족들이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해요. 양부모님도 아내도 아이들도. 우리 집엔 방이 여유가 있어요. 엄마를 위한 방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한국어밖에 못하는 걸.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 돼요. 아니, 이미 배우기 시작했어요. 마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툰 한글로 빼곡히 적힌 단어들. 엄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고마워요. 영숙은 그 수첩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는 저를 2번 살려주셨어요. 한 번은 낳아주셨고 한 번은 더 나은 삶으로 보내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마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 엄마는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한 달 후 인천공항 출국장. 영숙은 처음으로 여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평생 경기도를 벗어난 적 없던 여인의 첫 해외여행이었지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하지만 39년 만에 내 곁에 갈 수 있다면 무섭지 않아. 비행기 안에서 영숙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 그 아래 어딘가에 자신의 아들이 살아온 땅이 있었지요. 준호야, 엄마가 물어봐도 될까? 네, 엄마. 넌 나를 원망한 적 없니?
마크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없어요. 단 한 번도.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사진 뒷면에 적힌 글. 그게 전부 말해주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했었지. 저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행복해질 거예요. 엄마와 함께니까.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출구에는 한스, 리자, 소피, 그리고 안나와 루카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서 오세요 할머니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엄마 가족이기도 해요. 양어머니 리자가 먼저 다가와 영숙을 껴안았습니다. 두 어머니는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언어와 외모는 달랐지만 같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키워주셔서. 통역을 듣고 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우리에게 마크를 보내주셔서. 그는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양아버지 한스가 영숙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마크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손녀와 손자인 안나와 루카스가 할머니 영숙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안나예요. 할머니, 저는 루카스예요. 마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것이었지요. 영숙은 손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크는 2층의 한 방문을 열었습니다. 벽에는 한국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마이너스 네덜란드어 사전이 놓여 있었지요. 엄마 방이에요. 제 방 바로 옆이에요. 영숙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운하가 보였지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액자. 39년 전 그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준호야. 내 엄마. 엄마는 이제 집에 온 것 같아. 그날 저녁 두 가족은 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한스와 리자가 준비한 네덜란드 요리, 영숙이 만든 김치찌개, 소피가 구운 빵. 서로 다른 문화가 한 상에 모였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마크는 양쪽에 앉은 두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두 분 모두 자신을 사랑으로 선택해준 분들이었지요. 엄마들 사랑해요. 한국어와 네덜란드어로 말하자 두 어머니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날 밤 마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39년 동안 찾아 헤맨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았다. 나는 이준호이자 마크 판데르 베르흐다. 나는 한국인이자 네덜란드인이다. 그리고 나는 두 어머니의 아들이다. 입양은 잃어버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 두 배가 되는 기적이었다. 창밖에서는 암스테르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크의 집 2층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그 불빛 안에는 두 나라, 두 가족, 그리고 하나로 이어진 사랑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주들에게 한국 동화를 들려주고 있었고 리자는 그 옆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마크에게 체스를 가르치며 웃고 있었고 소피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것도 서리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 사랑으로 선택하고 용서로 받아들이고 이해로 품어주는 것. 마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고. 자신은 두 번 선택받은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다음 세대로 전할 차례라고. 39년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입양아 마크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